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썰주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내년에 먼 친척 누나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말해도 믿기 힘드실 저의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첫 경험의 상대는 바로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그 친척 누나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제 총각 딱지를 처음으로 떼준 절대로 잊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다니 제가 그 결혼식에 가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청첩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른들 통해서 들려온 소식인데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누군가 강제로 열어버린 느낌이랄까요? 그 안에는 제가 고이 간직해온, 동시에 애써 외면해온 비밀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도 그날 밤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그 누나의 웃음소리, 살짝 젖어있던 머리카락에서 나던 샴푸 향기, 그리고 제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까지 전부요. 이건 단순한 하룻밤의 일탈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의 결혼 소식에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건지 저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기억을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 청춘의 가장 중요한 한 페이지로 여기고 있었나 봅니다. 그 페이지의 주인공이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마치 제 이야기의 일부가 찢겨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감정인지 아니면 그저 철없는 미련인지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그 복잡한 마음의 시작은 모든 것이 서툴고 뜨거웠던 20대 초반, 군대 입대를 한 달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이미 군복을 입었거나 저처럼 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의미 있게, 아니, 어떻게든 신나게 보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죠. 저 역시 대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탕진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대에 남자들이 다 그렇듯 매일 밤 친구들과 PC방에 죽치고 앉아 게임을 하거나 동네 술집을 전전하며 알코올로 청춘의 불안감을 소독하곤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자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입대하기 전에 꼭 하는 남자들끼리만 통하는 그 무언의 압박감 같은 거요. 그래서 동네에서 헌팅이 가능할 법한 술집이란 술집은 매일같이 출석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동네에서 하는 헌팅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매번 마주치는 얼굴들, 건너 아는 사람들. 이젠 지겹다 못해 서로의 레퍼토리를 외울 지경이었죠. 이런 무료함에 젖어 있을 때 바로 그 친구 녀석이 나타난 겁니다. 마치 구원자처럼 혹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말이죠. 어느 날 한 친구 녀석이 바다에 놀러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매일 밤 다른 여자들과 정말 미친 듯이 놀다 왔다며 허풍 섞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이야기는 한편의 무용담 같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쏟아지는 별, 그리고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로맨틱한 하룻밤들, 듣고만 있는데도 심장이 뛰고 피가 끓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동네 구석에서 썩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강렬한 충동이 온몸을 휩쌌죠. 결국 저는 그 길로 바로 알바를 빼버렸고 다른 친구 아빠의 차를 빌려 남자 셋이서 무작정 바다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오르자 미친 듯이 좋은 날씨와 스피커를 찢을 듯한 음악이 저희를 방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자유의 공기. 여기에 여자만 있다면 완벽한 청춘 영화의 한 장면이 될 것만 같았죠.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바다는 친구 녀석의 허풍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정말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저희의 목적의식을 자극한 것은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래쉬가드나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정말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는 풍경이었죠.
친구 녀석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한 저희는 잔뜩 흥분했습니다. 몸매는 물론이고 얼굴까지 예쁜 사람들이 해변에 가득했어요. 오늘 날 잡았다. 저희 셋은 눈빛을 교환하며 본격적으로 여자들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부푼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이미 남자친구나 다른 일행들과 함께 온 상태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같은 늑대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쌀쌀맞게 굴었죠. 저희 남자 셋은 오후 내내 해변을 이 잡듯이 뒤지며 수십 명의 여자들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무도 저희와 놀아주지 않았어요. 어떤 여자는 대놓고 비웃었고 어떤 여자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저희의 자신감은 파도에 씻겨나가는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기진맥진한 저희는 그냥 우리끼리 놀자며 바나나 보트나 타고 말았죠.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장난을 쳤지만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실망한 마음을 달래려 조개구이에 소주를 들이붓다 보니 어느새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저희의 야심찬 바다 원정은 처절한 실패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바다까지 와서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친구 녀석 하나가 끈질기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모래사장을 돌아다니며 여자를 찾아보자는 거였어요. 솔직히 저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까인 것만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여자들에게 말 걸 용기도 나지 않았죠.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싶었는데 그 친구는 도무지 포기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녀석의 집요함에 못 이겨 저희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해변가로 나섰습니다. 밤바다는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저희에게 맞는 상대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짝을 이룬 커플들이나 남자와 함께 있는 여자들은 모두 제외하고 나니 정말 남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참을 정처 없이 헤매다 마침내 해변가 한쪽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있는 젊은 여자 3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다. 저희 3명은 약속이라도 한 듯 눈빛을 교환하고는 신나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실루엣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였고 스타일도 좋아 보였죠. 이건 분명 성공의 신호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친구 녀석이 자기가 먼저 가서 말을 걸겠다며 의기양양하게 다가갔습니다. 저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봤죠. 하지만 멀리서 봐도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친구의 필사적인 구애에도 여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해 보였어요.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정말 우리 3명이서 칙칙하게 술만 마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져 저도 친구를 돕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참 동안 같이 놀자며 입을 털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들 중 한 명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제 이름에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지? 싶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릴 때 몇 번 본 적 있는 저희 집안의 먼 친척 누나였습니다. 세상에 이 넓은 바닷가에서 하필이면 여자를 꼬시려던 이 순간에 그 누나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 가까운 친척은 아니라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에 큰 집에 온 가족이 모이면 종종 볼 수 있었던 누나였습니다. 저랑 3살 차이 나는 누나였는데 어릴 때는 누나가 저를 꽤 예뻐해서 손잡고 맛있는 것도 사주러 다니고 저도 누나를 잘 따랐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런 누나를 이런 곳에서 마주치다니 누나도 친구들이랑 그냥 바람 쐬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여자친구도 없이 이런 데서 왜 여자를 꼬시고 있냐며 핀잔을 주는데
솔직히 너무 쪽팔려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직전에 마지막 발악으로 여자 꼬시러 왔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죠. 누나한테 딱 걸린 이상 김이 팍 새어버려서 그냥 친구들을 데리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앉아서 술이나 한잔하자고 제안하는 게 아니겠어요? 얼떨결에 저희는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게 되었습니다. 누나와 누나 친구들 모두 저희보다 연상이었는데 3명 모두 정말 예뻤습니다. 예쁜 여자는 예쁜 여자들끼리 논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 친척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른들도 누나를 볼 때마다 크면 배우나 가수를 해야 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또래 형들도 누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집 근처를 서성인 적도 있었죠. 어릴 때 예뻤던 사람은 커서도 예쁘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살짝 염색한 머리는 몇 년 전보다 훨씬 성숙한 느낌을 주었고 짧은 치마와 몸에 딱 붙는 티셔츠 너머로 드러난 몸매는 누나가 언제 이렇게 볼륨이 좋았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자 셋, 여자 셋이 둘러앉아 한참을 더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 어색함도 잠시, 오히려 누나들이라 그런지 더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자 셋, 여자 셋 짝을 맞춰 파트너를 정하고 노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누나는 제게 어딜도 내 친구들은 너 가져 라며 장난스럽게 제 팔에 팔짱을 끼고는 강제로 자기 옆에 앉혔습니다. 다른 누나들도 다 예뻤지만 솔직히 우리 친척 누나가 가장 예뻤기 때문에 저는 큰 불만 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부드러운 감촉과 은은한 향수 냄새에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렇게 세 커플로 나뉘어 게임도 하고 술잔을 부딪히며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훌쩍 넘겼습니다. 초여름 밤의 공기가 살짝 쌀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어디 다른 곳에 들어가서 술을 더 마시기에도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고 다들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라 자연스럽게 각자 커플끼리 찢어져서 행동하자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누나 친구들은 제 친구들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저와 누나도 해변을 따라 조금 걷다가 근처 모텔과 펜션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딱히 갈 곳이 없어진 우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부터 친척 누나랑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으니 조용한 곳에서 술이나 한 잔 더 하면서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을 더 사서 방을 잡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곳을 누나와 단둘이 함께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누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저도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어색한 공기가 잠시 흘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냥 친척 누나와 동생이니까 한 방에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저희는 마주 앉아 캔맥주를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경계심이 풀어지고 대화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누나가 제게 군대는 언제 갈 거냐고 묻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가기 전에 한번 신나게 놀아보려고 친구들과 다 같이 날 잡고 바다에 온 거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누나는 갑자기 깜짝 놀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됐는데 자기가 괜히 방해한 거 아니냐면서요. 사실 저는 여자랑 못 놀게 된 게 아쉽긴 했지만 그보다는 오랜만에 누나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누나 만나서 정말 좋다고 대답했죠. 별거 아닌 제 말에 누나는 활짝 웃으며 좋아하더군요. 그 미소가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아. 여자친구도 없는데 오늘 이대로 허탕치고 서울 올라가도?
그러면서 내 친구들은 지금쯤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라며 덧붙였죠. 그 말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쉽게 아쉽지? 제 대답을 들은 누나가 슬쩍 웃더니 그럼 너랑 나랑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제게 점점 다가왔습니다. 술이 취해서 그런지 방 안의 노란 조명 때문인지 누나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게 맞나? 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자 누나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누나가 군대 가기 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 만들어줄게. 그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얼굴이 제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모든 이성과 고민이 정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뒤 부드러운 감촉이 입술에 닿았고 곧이어 누나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어차피 방에는 커다란 침대 하나뿐이어서 같은 침대에서 자야 할 운명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풀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누나는 저를 리드하며 제 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 겪는 경험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누나의 능숙한 리드 덕분에 어색하거나 서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나가 저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었기에 저는 그저 그 순간의 감각과 쾌락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단순한 육체적 경험을 넘어선 어떤 신성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군입대를 앞둔 한 소년이 남자가 되는 과정을 가장 예쁘고 다정한 사람이 지켜봐주고 완성시켜주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처음을 평생 비밀로 간직해야 할 친척 누나에게 줘버렸습니다. 그 밤의 기억은 제 머릿속의 사진처럼, 아니 영화처럼 각인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는 누나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새의 격정은 온데간데 없고 평온한 아침 햇살만이 방 간을 채우고 있었죠. 어색함과 함께 어젯밤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누나가 먼저 일어나시고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어젯밤의 일에 대해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죠. 누나는 자기 일행들을 먼저 택시에 태워 보내고 저도 친구들과 합류해 해장국을 먹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친구들은 어젯밤 어땠냐며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한 녀석은 자기 파트너가 너무 좋았다며 자기는 앞으로 연상만 만날 거라고 서울 가서도 또 만나고 싶다고 난리였죠. 다들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올라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전날 밤 누나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감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의 가벼운 하룻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겁고 강렬한 비밀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누나에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 역시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밤에 강렬한 추억을 안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힘들고 고된 군 생활 속에서 그날 밤의 기억은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 힘든 훈련을 받을 때도, 자대에서 외로움에 사무칠 때도 저는 몰래 누나를 생각하며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룻밤의 실수나 철없는 일탈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은 제 군 생활 내내 저를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누나의 얼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제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것이었죠. 제대 후에도 그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억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추억일까? 아니면 평생 숨겨야 할 부끄러운 비밀일까? 가끔 연락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어쩐지 창피하고 미안한 마음에 번번이 망설이다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기도 하나 봅니다. 이제는 저도 어엿한 사회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누나가 결혼을 한다니 제가 그 결혼식에 나타나도 되는 걸까요? 그저 먼 친척 동생으로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나의 남편이 될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고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안에 봉인해 두었던 그날 밤의 기억이 터져나와 모든 것을 망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누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저 자신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버린 하룻밤의 실수는 절대 아니었기에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감정은 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첫 경험 상대에 대한 지독한 미련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한 제가 나타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 밤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차가운 족쇄가 되기도 하면서 말이죠.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여름의 바닷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파도 소리와 섞여 들려오던 누나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게 영원한 비밀을 속삭이던 그 목소리,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저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이제 정말 잠들 시간이네요. 이 복잡한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너무 어지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저 제 마음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당신의 밤은 부디 평온하기를. 모든 고민과 걱정은 밤의 장막 뒤로 잠시 밀어두고 편안한 꿈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잘 자요.